네, 오늘에서 역기행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선거 네, 특집이죠. 그 역대 총선을 한번 우리 서대문 역사기행에서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예, 예, 예. 뭘 하나하나 뭐 다 그 여기 뭐 하기는 순서대로 뭐 알려드리는 것도 너무 사실 그 라디오에서 좀 알려드리기가 네.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요. 또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네, 그리고 쉽지가 뭐 말하자면. 정보가 또 엄청나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인터넷 정보가 네. 그리고 뭐 그때 재밌었던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걸 또 뭐 주절주절 뭐 그냥 순서대로 읊자니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록으로 좀 살펴보자. 기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역대 이런저런 통계, 누계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록을 매겨본 다음에 네. 기록들을 좀 소개하는 식으로 하면은 네. 왜냐면 좀 흥미로울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제일 많이 관심하는 게 누가 돈이 제일 많았는데 그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재산 또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다 알 수는 없고 뭐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네. 내가 4년 후까지 이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뭐 기록이라기보다는 일단 선거구가 네. 서대문구의 이제 행정구역 범위도 계속 변천해 왔고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도 커졌다 작아졌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왔고 나중에 은평구가 분리되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래서 선거구라는 게 어쨌든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뭐 그냥 다 우리 일단 하는 것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잡긴 잡는데 예. 뭐 지역이 지금이랑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선거구가 하나인 때도 있었고 둘인 때도 있었고 지금 같은 이제 둘이죠. 네. 주로 둘인데 심지어 셋인 적도 있었고. 진짜 인구가 많아서 네, 그런가? 나중에는 옛날에 이제 은평구랑 분구되기 전에? 분구되기 전에 또 잠시 중선거구제 유신 시대 때 아. 한때는 또 그렇게 뭉뚱그려서 또 하나였다가 분구된 다음에도 여전히 중선거구제 때는 또 서대문 은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묶여 있었다가 그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천사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리 그 재헌의회 네. 때가 그냥 서대문구 하나였어요. 1948년. 48년. 네. 그다음에 2대 국회부터 7대까지가 서대문 갑을. 네. 그 갑을은 지금의 갑을과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은평을 좀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8대 때가 갑을병. 가불평. 그리고 이제 9, 10대가 이제 유신 때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건데 요게 그냥 서대문구 하나. 가불을 뭉쳐 이제 가불평을 다 묶어서 뭉쳐서. 예. 그다음에 이제 79년에 은평구가 분구가 되거든요. 은평구 만들지 얼마 안 됐구나. 80년대 치러진 이제 두 번의 또 총선이 11, 12대. 예. 요때가 또 중선거구제인데 서대문 은평 요때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은평구랑 구는 나눠져 있지만 선거는 한뭉태기로 치렀다. 그다음에 13대부터 지금까지 가불입니다. 그러니까 88년 선거부터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에부터는 그렇죠. 가불이 계속 변함 없었다. 네, 가불인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씩 뭐 조정은 있죠. 동을 저기로 줬다가 동을 이거에서 받았다가 약간 이런 맞습니다. 관계는 있었죠. 예. 그러니까 홍제동이 좀 왔다 갔다 해요. 홍제동 주로 홍제동이. 홍제 몇 동은 뭐 을이었다가 몇 동은 갑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변천해 왔고 요번 선거가 22대 선거잖아요. 22대죠. 예.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21대 21번에 총선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22번 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은 6대 선거 당선자들이 전부 다 한일협정 반대로 다 의원직을 사퇴해서 갑구, 을구 동시에 다 보궐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를 22번 치렀다. 서대문구 지역구안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22번 치렀고 어쨌든 투표 마지막 통계까지 이제 몇 표 얻었는가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완주했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완주한 후보가 이제 다 연인원으로 해서 22명이었을 22번의 선거를 했을 때 22번의 선거 동안 224명의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하셨고 10명 평균 10명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당선자는 44명. 44명. 네. 그러니까 요게 뭐 한 명일 때 뭐 두 명일 다 때 합쳐 가지고 44명이고 모두 남자입니다.
아 진짜? 서대문구에 아직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와 진짜? 네,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약간 놀랍네요 진짜. 네, 제가 그 후보자 남녀 통계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안 했습니다. 뭐 그럴 것까지는. 네, 당선자는 모두 남자입니다. 아, 네. 언젠간 저 서대문구에서 여성 근데 나올 법도 의원이 했는데.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최원의회 선거 때부터 여성 후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요즘에- 후보는 있었는데. 네, 요즘에 좀 이슈에 이제 그러니까 되기도 했던 그 김환란 총장, 이화여대 총장이 네, 재은의회 선거 때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아 근데 떨어졌군요. 떨어졌죠. 아. 네. 그러니까 여성 후보는 초대 때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당선자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여성 후보가 한 분 계시죠? 있죠. 네, 네. 네.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아무튼 예. 그 제가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기록을 한 10가지로 나눠 봤어요. 약간 잠깐만 얘기 돌아가면 66년이죠. 76년. 76년 동안 그러면 한 명도 없었다. 48년부터 지금까지 네. 대단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총선 때는 한번 여성 국회의원이 좀 이렇게 좀 나오기를, 아니면 후보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조금 네, 바라보고 네.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얘기하시죠. 예.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기록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네. 혹시 다 못하게 되면 총선 끝난 다음 주에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총선 날 뭐 선거 방송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 다시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록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선거. 네. 몇 명까지 출마했냐? 그렇지.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후보가 출마했던 선거는 또 언제냐 이런 그쵸, 거예요. 예. 네. 이제 선거 구별로 일단 선거 구별로 나눠가지고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것은 한 선거구에 15명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좀 2대 선거인데요. 와. 1950년에 서대문 을구에서 15명이 15명. 15명. 와. 2위가 11명. 11명. 이때는 이제 11대 중선거구제 때 서대문 은평 합구 이렇게 해가지고 뽑을 때 11명이 출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9명이 3번 있었네요. 9명이 5대 1960년 서대문 을에서 9명, 63년 6대 서대문 갑에서 9명, 7대 5, 6, 7대군요. 서대문 을에서 9명. 을 쪽이 일단 출마를 좀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을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을 그러면 통합 그냥 네. 한 덩어리로 서대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합쳐서. 네, 합쳐서 아까 그 서대문에서 15명 나왔을 때 그때 갑에서도 6명이 나와가지고 21명. 네, 그 2대 때 21명 그게 이제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9명 나온 거 중에 이제 7대 선거 있잖아요. 67년 선거. 네. 이때 서대문 을에서 9명 나오는데 서대문 갑에서도 8명이 나왔어요. 야, 17명. 17명. 네.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선거 탑2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적게 나온 선거. 네. 가장 적게 나온 선거. 한 명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네, 근데 아니, 중선거는 2명이고. 예, 그런 지는 없어. 그런 일 또 없어. 맞는 일은 없었고요. 네. 종종 여기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그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씩만 내버리면 그렇죠. 무투표 당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2022년도에도 이경선 의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그쪽이 연희동 쪽 그 선거구가 무투표였어요. 그랬군요. 네.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때. 거의 구의원들. 네, 네, 구의원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 출마는 이제 역시 선거구별로 해서 2명. 2명. 네, 2명. 19대. 19대면은 2012년 서대문갑. 네, 2명 나왔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이번에 을도 2명이야. 네, 요번이 바로 그 1위 기록을 또 한 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명 얘기예요? 네, 네, 22대 2024년 이번 선거 서대문 을구에서 김명호 후보와 박진 후보 2명 나왔죠. 요게 이제 1위입니다. 19대는 그러면 19대 때는 19대는 그 2000년이죠? 우상호, 이성원. 이성원. 네, 네. 갑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3명 나왔을 때, 4명 나왔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2명 나온 게 1등이고요. 야. 역시 갑을 통합해서 아. 전체로 네. 최소로 나왔던 게 6명입니다. 여섯 6명. 명. 네. 14대 때 92년 갑 3명, 을 3명, 19대 때 아까 그 19대 갑 2명, 을 4명. 요번이 기록입니다. 5명. 요번이 5명입니다. 아, 그러네. 요번에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최소 출마자. 네. 그러니까 진짜로 네. 역대 최소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총선이 전국적인 전체 총선이 전체적으로도요. 네. 거의 뭐 654명? 뭐 당이- 500개 안 된다고. 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영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서대문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서대문구는 이번에 갑 3명, 을 2명으로 도합 5명. 그래서 역대 최소 후보 출마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양대 정당 구도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다음 총선이나 다다음 총선에는 4명도 비슷하게 볼 갈 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다 출마자, 최소 출마자 이걸 이제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기록. 네. 네. 개인 최다 출마 출마자. 제가 22번, 이번 선거까지 하면 23번인데. 23번 네. 그렇죠. 이제 지난번까지 끊어서 일단 22번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일단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뭐 100%는 아니어도 중간중간 돼야 또 계속 나올 그게 그쵸, 생기잖아요. 그쵸. 아예 안 되는데 네. 여러 번 나오기는 네, 어렵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 최다 출마자,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다 출마자가 7번 나온 분이 있어요. 진짜요? 7번 나온 분이 누구냐면은 이성원 현 구청장님. 아, 진짜? 15대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15, 아. 16, 17, 18, 19, 20, 21 때까지 7번 나왔고요. 그 중에 두번 2번 되셨습니다. 5번 떨어진 거예요? 승률은 매우 안 좋습니다. 5번이 떨어진 거예요? 네, 5번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네. 박진 후보 보면서 네. 서대문구에서는 처음 출마지만 이분은 선수가 많죠. 네. 4번 출마해서 다 붙었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로 본선만 됩니다. 가면, 네, 나오면 됩니다. 이번에 기록 깨질 수도 깨질려나 안 깨질려나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선거 이력에 네. 이제 패배하는 선거가 있냐 없냐. 그렇죠. 예. 박진 후보도 당선되시면 이 기록 반열에 하나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서대문에서 여러 번 당선됐던 이제 김재광이라는 분 네. 계십니다. 그분이 네. 6, 7, 8, 9, 10, 12. 한참 옛날이군요. 네. 6번 나와서 다 당선됐습니다. 와, 이분 대단하네. 네, 서대문 선거의 왕입니다. 와. 이따가도 뭐 일단 당선 관련한 기록들은 거의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6번 나온 분이 우상호 의원. 진짜. 그러네요. 네. 16대부터 21대까지 네. 그 중에 4번 당선됐습니다. 이분도 3분의 2면 뭐 승률이 높죠. 네,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 2위 기록에 타이를 이룬 분이 등장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6번. 요번에 출마함으로써 6번이 됐습니다. 17대 때부터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게 되면 이제 6번이, 그러니까 5 플러스 이제 이번이 네. 1회가 되는 거죠. 5번 중에서는 2번이 됐었던 거고. 그 전까지는 5번 중에 2번이 당선된 네. 거고, 요번에 만약에 당선되면 이제 3번째 당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6번 중에 3번이면 승률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함부로 얘기도 되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예. 5번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또 우리 그 재원 의원 서대문구에 독립운동도 네, 하셨고, 그때 재원 의원 나왔던 김도연이라는 분이 이제 5번, 1, 2, 3, 4, 5대 나와서 4번 되셨고, 네.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의 아버지죠, 김상현 의원. 네. 김상현 의원이 바로 그 6대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번 출마를 했습니다. 4번이 당선됐죠. 승률이 좋으시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제 예전 초기에 3대부터 쭉 나오셨던 분이 5번. 계시고, 예. 그다음에 그 얼마 전까지 그 김용호 의원이랑 계속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고 정두원 의원, 네. 예, 정두원 의원, 여기 이전에도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정두원 의원한테만 고를 붙였군요. 아무튼 정두원 의원이 5번 출마했습니다. 그 중에 3번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번 나오신 분들도 또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성원 구청장이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많이 출마한 국회의원에. 의외 약간 네, 이렇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뭐 기록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재광 씨나 김상현 씨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출마 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었던 승률이 거고, 높아서 그렇지. 적었던 네. 거고 네. 사실 굳이 따지면 이성원, 우상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얼마나 오래 그 두 분이 얘기, 갑에서 이렇게 했는지가 사실 네. 드러나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따가 아무튼 네. 서대문 선거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네. 이따가 될지 다음 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 기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온 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많이 당선된 분, 네네네. 많이 낙선된 분이 네, 계실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아까 제가 몇 번 힌트 네, 드렸어요. 네, 네. 최다 당선이 아까 소개해드린 김재광 의원입니다. 6번. 6번 나와서 6번. 네, 6번 나와서 6번.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심지어 14대 때는 은평구로 가서 은평구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아니, 여기 이 지역구 있다가 딴 지역구로 옮겨가서. 네, 네. 그다음에 15대 때는 전국구로 해서 결국 이분이 8선 의원이 됩니다. 대단하죠. 야. 그다음에 이제 4번씩 된 분들이 2위예요. 우상호 의원. 네,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김상현 의원도 김상현 그렇고, 의원. 그다음에 초대 재원 의원이었던 김도연 의원. 네, 김도연. 이분들이 이제 네 4번씩 되셨고 그다음에 3번씩 되신 분들이 이제 정두원 의원. 3번 되셨고 그다음에 전에 또 이제 그 윤재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분도 4번 나와서 3번 되셨습니다. 오. 그다음에 이번에 김영호 의원이 당선되면 3번. 여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네. 가장 많이 떨어지신 분 이성원 구청장. 5번. 야, 이게 이게 진짜 재밌네 이거. 네.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존경스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 보전을 다 받는 정도의 뭔가 이렇게 득권을 하시는 거죠. 재산을 이렇게 네. 유지하면서 선거를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얻으니까요. 어. 예. 그리고 뭐 아무튼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씩 떨어지신 분이 계신데 네. 아, 요 중에 한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김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5번 나와서 4번이 떨어지고 1번이 당선되세요. 네, 1번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60년 그 4.19 이후에 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주로 낙선하셨고 아, 이 약간 그다음에 그런 캐릭터네. 또 한 분은 이분 그 성함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4번 나와서 4번 다 안 되신 분이 진짜요? 있어요. 예, 초기에 이제 1대, 3대, 4대, 5대 나명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명단을 보다가 이분 여러 번 떨어지는데 계속 나오셨구나. 네, 네.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알진 못하겠지만 네. 네. 한 번도 안 되고 4번. 네, 한 번도 안 되고 4번 떨어졌습니다. 네. 속상하네요. 네, 네 번째 항목으로 예. 나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나이. 네, 최고령 출마자, 최연소 출마자. 출마자입니다. 네. 네. 지금 25세 이상이죠? 25세 이상인 거야? 18세, 19세로 바뀌었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네요. 네. 예전에는 25세 이상 대통령은 더 40세.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최고령 출마자가 이제 70세 넘어서 출마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8대 때 1위, 2위가 다 등장합니다. 아까 그 5번 나와서 4번 떨어지신 김산이라고 하는 분이 예. 8대 선거 71년 5월에 치러졌는데 그 당시 선거일 현재 72세 9개월, 1898년 10월생이시고요. 72세 9개월에 출마하셨고 19세기 분이셨구나. 네, 네.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지십니다. 네. 그리고는 은퇴. 네. 예. 그다음에 그 같은 8대에 대중당의 개성범이란 분이 김산 이 후보보다 한 살 적어요. 72세 1개월. 오. 그 당시 선거일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최고령 출마자입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네. 최연소 출마자도 살펴봤습니다. 네네. 16대 때 16대. 2000년 선거입니다. 오. 청년 진보당의 김광수 후보가 75년 2월 23일생이어가지고 당시 선거일 현재 25세 2개월. 그러니까 25, 그때 만 25세 네, 네. 때. 25세 2개월. 아. 그리고 7대 때 이제 통일사회당의 이강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거일이 1967년이었는데 40년생이었어요. 26세 10개월.
젊었다. 네, 17대 민주노동당 정현정 후보가 정현정. 네, 77년 4월생이고 선거는 2004년 4월에 해서 26세 12개월. 네, 그랬고 7대 때 또 통한당이라고 하는 구자석이라는 분이 27세 6개월로 출마를 했고요. 그러니까 4명, 1, 2, 3, 4, 2. 그리고 이제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최고령, 최연소 당선자. 당선된 분들 가운데 이제 누가 최고령이고 누가 최연소냐? 1위는 12대 때 중선거 부대 때 민정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윤길중. 이분이 선거일 현재 85년 2월 12일 선거인데 68세 6개월. 그리고 16대에 이제 당선된 서대문 을에서 민주당 장재식 의원이 선거일 2000년 4월 13일 현재 65세 3개월. 요 두 분이 당선되신 분들 가운데 최고령이고 생각보다 이게 젊은 젊죠. 편이네요. 아주 고령자가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선되기 어려운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남성 5, 60대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평균 연령 수명이나 뭐 다 늘어났는데도 그거는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령 기록이 요맘때에서 깨질 법도 한데 안 깨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박진 후보 기록을 하나 세우시게 된다고 했는데 박진 최고령.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이분이 1956년 9월 16일생인데 우리 선거일 현재 67세 7개월입니다. 2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기록을 하나 쓰실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우 의원이나 박진 의원이나 당선되면 여기 서대문의 역대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서대문이 생각보다 이 당선되고 이러시는 메달 하나 분들이 만들어야 될까요?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젊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최연소. 최연소.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에 된 분이 최연소일 것 같습니까? 왠지. 그래? 혹시 뭐 누구까지도 맞추시면 좋은데 그냥 나이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놀랄 정도라고? 네, 놀랐습니다. 30 잡아야 되나 이러면 그러면? 네, 뭐 한번 찍어 보십시오. 30, 30. 30세. 우리 나이로 30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 빨리 했다고? 우리 나이로 31라고 했었겠네요. 네네. 6대 보궐에 당선된 김상현 의원이 김상현 의원이 35년 12월 6일생인데 65년 11월 9일 선거에 당선이 돼서 30세 몇 개월. 30세도 안 돼요. 그래요? 29세 몇 개월. 12월생인데 11월 선거라서 29세 11개월. 와,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이 처음 당선된 나이가 29세 11개월입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20대 당선자는 그냥 김영삼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와, 대단하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 기록이 9대 때 중선거구제 때 또 이제 당선된 당시 여당 공화당의 오유방 후보입니다. 이분이 선거일 현재 32세 5개월. 이분은 심지어 8대 선거에도 출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됐었으면은 그때가 71년이니까 김상현 의원 기록을 깼었겠네요. 어쩌면 깰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상현 의원이 웅변학원을 하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치하기 전에 이 웅변술이 굉장히 탁월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29세 29세 11개월. 정말 놀랐고요. 네. 그다음에 6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최다 득표수. 최다 득표수, 최소 득표수. 이 최다 득표수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투표율도 높아야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서대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가 이제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려 있고 사실 인구도 많아야 되는 것이고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득표수도 했지만 이 다음에 이제 득표율도 나옵니다. 일단 그래도 숫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최다 득표 중선거구제 다 합쳐가지고 다 통틀어서 최다 득표가 12대 역시 중선거구제 때 아까 김재광 20만 5,370표 8선의 기록을 8선에 서대문에서만 6선 내리 당선
대단하신 분이네. 네. 2위 기록도 김재광. 아. 10대 때 역시 중선거구제 때 17만 3,243표. 이분은 거의 뭐 서대문에서 왕이었겠는데. 서대문의 선거는 네. 거의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단연 1위입니다. 1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선거구제까지 치면 좀 불리한 분들 그쵸,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선거구제 때는 제외하고 네, 소선거구제로. 제가 참 정성스럽게 준비. 그렇게 했을 때 1위 득표수가 63,575표, 8대 서대문을 김상현. 네. 63,575표. 그때 최연소 기록 세우면서 그러면 최연소는 6대. 6대고 6대 보궐 때. 6만 5천 표. 네, 와. 63,575표. 그다음에 2위 기록이 네. 최근이에요. 21대 서대문을 김영호. 부자가 1위, 2위를 58,328표. 그때 너무 원사이드하긴 했어요. 이때 이제 득표율이 기억나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원사이드 했어요 그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특히 3당 합당 이후로는 네. 이렇게 득표율이 서대문이 대체로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거의 네, 그쵸. 당선이 많이 되고 득표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3당 합당 이후로는 일종의 이제 라이벌 구도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보수 계열 정당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득표율 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득표율 차이로 김용호 의원이 이겼죠. 그럼 부자간의 어쨌든 최다 득표수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당시에 1, 2위. 1, 2위를 부자간이 가지고 있는. 네. 3위는 7대 때 네. 당시 신민당 윤재술 후보가 54,416표.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득표. 로 당선된 거를 말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냥- 그냥 최소 득표? 네, 그냥 몇 표지? 궁금하네. 맞춰보세요. 1위가 몇 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순으로 1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최소 득표 그래도 100표 때는 나오지 않을까요? 몇 표를 받은 몇백 표는 분이 받지 않았을까? 네, 가장 적게 얻었을까요? 몇백 표는 받지 않았을까요? 몇 표? 네. 몇백 표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니 보통 옛날에 네. 그 사회당이나 이런 네.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뭐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한 200표, 300표 이렇게 나와요. 보통 네네네. 여기 순위에 있습니다. 한 300표, 200표 네, 정도 네, 볼게요. 그러면 200표 정도. 0표가 있어요. 진짜? 네네. 이거 어떻게 맞지? 자기가 찍어야지.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선관위 통계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완주를 했는데 0표라고? 저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자기가 자기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말이에요. 최소한 이게 논리적으로 한 표는 나와야 되거든요. 한 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반장 선거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0표가 10명이나 돼요. 진짜요. 2대 때 6명, 4대 때 1명, 6대 때 1명, 7대 때 2명. 이거 취소된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명단에 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0표라고 나와서 아무튼 일단 그냥 그 기록에 충실하게 근데 그렇게 0표인 사람이 많다고 10명이 된다고요? 10명이나 돼요. 네. 뭐야? 2대 때 아까 합쳐서 21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6명이 0표예요. 자기가 자기를 찍어야지. 한 표가 모르겠어요. 더,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부끄러울라나? 부끄러울까봐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한 표가 부끄러울까요? 0표가 부끄러울까요? 모르겠. 이런 건 괜히 따지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너무 한데.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한 표냐 0표냐는 근데 부끄럽고. 이제 여기를 빼면 네. 가장 적은 득표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8대 때 이제 당 이름이 이제 대중당인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36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8대 때 민중당 233표. 그러니까 그 민중당 보통 네. 그렇게 나와서. 7대 때 이때도 정의당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의당 후보가 241표. 240. 근데 이제 참고로 아까 그 136표 네. 얻은 분이랑 지금 요 하나 건너서 241표 네, 얻은 같은 분이 분? 같은 분입니다. 네. 이분은 왜 나오셨을까? 해석하다는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네. 거의 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 네. 일단 요거 하나는 하고 네. 당선자의 이제 최다 네, 득표율, 네. 최다 득표율과 최소 득표율. 네. 네. 최다 득표 당선 73.19%. 8대 서대문갑 신민당 김재광. 이분은 정말 뭐 제왕이구만 선거에. 73%? 야. 네.
민주당 계열이 그 호남에서 얻는 득표 그러니까. 그 수준이죠. 전라북도 정도. 관악구에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관악구에서 40, 5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70%예요. 아, 네. 깜짝 놀랐어. 나 그거 보고 이게 저긴 뭐 하는 동네야? 요번에 맞아요. 네, 요번에. 네. 그다음이 이제 5대 때 요때는 이제 4.19 이후라 네.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압도하던 때입니다. 네, 네, 71.14% 서대문갑 민주당 김도연 네. 재현 의원이었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69.33% 4대 때 역시 김도연. 네, 67.15% 요때 5대 때 또 4.19 이후에 그 5번 나와서 네, 한 번 네. 되셨던 김산 이분이 그래도 이 득표율은 상당히 높은 기록을 그러니까.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득표율 당선이 있어요. 50.1이거나 뭐 아니다 3명 나오고 그러면 30 몇으로 되겠구나. 그리고 중선거구제 때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역시나 중선거구제 때 9대 31.29% 요것도 김재광. 네. 이분은 뭐 네. 최다와 최소를 다 가지고 있는. 최소 1위 어우, 김재광. 뭐야? 최소 2위가 33.6% 11대 당시 민한당 손세일. 그다음에 중선거구제를 빼고 네. 최소 득표율 당선. 요게 2대 때 15명 나온 서대문을에서 바글바글할 때. 네, 윤기섭이라고 하는 후보가 36.65%. 그다음에 13대 88년 서대문갑에서 민주정의당 강성모 의원이 37.04%. 그때는 당이 3개였으니까 3개하고 4개였을 때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다 있을 때죠. 네. 그리고 6대 보궐에 그 김상현 후보가 될 때 37.23%. 쉽지 않게 됐었구나. 네. 그다음에 역시 그 13대 서대문 을에서 평화민주당 임춘원 후보가 38.43%. 그러니까 후보가 아주 많거나 네. 어떻게 보면 유력한 정당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그렇지, 그러네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일들이 있었다.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당 합당 이후로부터는 90년대죠.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부터 최근까지는 주로 이제 이제 유력한 양당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서대문 투표는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득표율이 이제 한 50 초반. 50 초반, 뭐 40대도 있고, 네. 뭐 아무튼 60% 전후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0%에 이제 상당히 근접했거나 거기를 넘어섰던 게 21대 그 서대문의 김영호 의원이 그랬고, 18대 때 서대문을의 정두원 후보가 59% 그때는 서울에 거의 전 선거구를 그렇죠. 이제 이 뉴타운 그걸로 해서 그 기억납니다. 드물게 그 보수 정당에서 서울에서 압승했던 선거죠. 그때가. 그때 이제 정두원 후보가 지금의 김영호 맞습니다. 김영호 후보를 이제 큰 표차로 이겼었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